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티나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노래를 부른 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언론에 이제 뉴스나 광고나 이런 데 나가는 바람에 보게 됐죠. 그래서 제가 DM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 남편분의 성향이라면 우크라이나 여자는 진짜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이거 구독자분들, 이거 시청자분들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이게 국제 결혼입니다. 만약에 국제 결혼을 한다, 무조건 추천하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국가, 어떤 인종과 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와 맞는 성향이 맞고 나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주변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찬성이에요. 일단은. 왜냐하면 이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은 정말로 더 애틋하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무조건 추천이고, 다만 국제 결혼을 먼저 해본 입장으로서 각오해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재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필요한 얘기죠? 네네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의 스토리가 이제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6개월 정도 이제 SNS로 주고받다가,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잘 맞는 친구구나라는 게 확 와닿아서 SNS로 저희들은 사귀고 있었어요. 사귀는 사이로 동의를 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이제 점차 멀어지겠구나. 아무리 그 감정이 가까워지고 아무리 친밀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실제로 만나서 몸 부대껴보지 않으면 점점 그냥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식어지게 될까봐 그때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관두고 그냥 카드 12개월 할부로 비행기 티켓을 그냥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날아가게 됐죠. 왜냐면 저는 처음에는 2주 정도 휴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렸죠. 그러니까 먼저 여쭤봤는데 2주? 안 된다.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재력이 많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저희 둘 차비만 500이 깨져요. 차비만. 비행기가? 예. 진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간다고 할지라도 왔다 갔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어머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진짜 검소하게 아끼고 아낀다 하더라도 거의 700~800은 깨진다고 보면 되죠. 아무튼 돈 들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재력은 어느 정도 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비행기 티켓값, 결혼식 비용,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카드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카드 빚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걸 또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또 대출을 받고 한 번, 두 번 대출을 또 이렇게 받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네, 그냥 비싼 여자. 비싼 여자입니다, 진짜. 따다다.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 아,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여서 너무 좋았고, 네네. 그럼 반대로 우민님한테는 친구가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추천하고 싶어요? 아니면 추천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 어떤 남자 상관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냥 결혼하고 싶어요. 국적이랑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혹시 두 분이 자녀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 나이 차이가 지금 15살 정도 차이가 나요. 한호님이 몇 년생이시죠? 제가 84년생, 99년생. 따다다다. 확실히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게 많이 좀 죽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제 한창 때니까 또 이제 살아날 때고 하니까. 그래서 미안하죠. 아니, 노력은 많이 하는데도 와이프 텐션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3년 정도 후에 갖는 걸로. 두 분이 이루고 싶은 최종적인 목표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이루고 싶은 최종적인 목적은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좀 사는 거예요. 아버님이 12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랑 여태까지 함께 살아왔어요. 어머니가 지금 좀 투병 중이세요. 뇌에 종양이 좀 있으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몸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세요. 병간호하고 케어하고 맞아. 뭐 대학 학비도 본인이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받아가면서 예, 그렇게 다 내고 다녔어요. 취업을 해야 될 나이였는데 전쟁까지 터져버리게 돼서 독일로 일단 피난을 왔잖아요. 이제 독일에서 일단은 자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거기서 직장도 얻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타이밍에 저를 만나게 된 거죠. 한 8개월 만에 이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고, 그러니까 장모님도 이런 만남에 되게 신기해 하시면서도 저희의 결혼을 응원해 주셨어요. 하루빨리 잘 목표를 이루셔서 장모님이 또 오셔서 한국에서 같이 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다 질의드렸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하고 싶을 말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국제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셨고, 그리고 질문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질문 주시는 게 뭐냐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한국 사람 말고, 한국 여자 말고, 이제 외국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이제 유럽 여자, 그리고 이제 동유럽 그쪽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이 와요. 오빠, 우크라이나 동유럽 아니야? 동유럽이에요. 아니. 센터 유럽. 그냥 유럽. 오케이. 동유럽 오케이, 아니야. 센터로. 맞아요. 센터에서. 아빠 이거 아니야. 지도에 펼쳐보면 가운데니까. 오케이. 아시아, 동남아시아 맞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동유럽 아니야. 절대 안 돼요. 오케이. 센터. 이미 인정할게요. 부심이 엄청 나요. 네, 센터 유럽. 네, 맞아요. 자,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 센터 유럽 여자분들과 결혼하고 맞아요. 싶어 하신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센터 유럽뿐만 아니라, 뭐, 노스 유럽, 뭐, 우크라이나 최고. 그래. 솔직히 예쁜 여자 엄청 많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응. 좋은 여자 있어요. 맞아요. 귀여운 여자 있어요. 갑자기 우크라이나 여자분을 어필해 주시면 근데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여성분의 성격이 약간 저희 어머니 세대, 한 70년대, 80년대 그때 이제 한창 젊으셨던 어머니 세대의 어떤 마인드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직접 들었을 땐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 성향 자체가 일단은 뭐 결혼을 전제로 해서 남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남자가 우리나라 문화 자체는 약간 그 남자가 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조금 재산이 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좀 안정적인 생활이 된다. 이런 인식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여자들은 정말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둘이 같이 해나가면 된다. 처음부터 같이 나도 일할 거고 당신도 일 열심히 해서 같이 해나가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맞벌이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유럽파 타워인가 이런 거. 예, 우크라이나 여자가 그게 굉장히 강해요. 뭐 어딜 가나 뭐 그런 여자들은 다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문화 자체가 진짜 내심 명품백을 사달라든가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물건들, 아무튼 좋은 옷 이런 거에 욕심이 전혀 없어요. 아까 일례로 제가 산책 다닐 때 저희가 나이키 매장을 방문했었는데 나이키 샵 측에서 촬영을 허가해주지 않아서 못 찍었는데 실제로 이제 남편분께서 이제 와이프분한테 신발을 골라주려고 했는데 관심 없어 하시더라고요. 필요 없다고. 네, 비싸서 가격 들어가자마자 어딜 가나 가격표부터 봐요. 아무튼 사치가 없어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미안해요. 그럴수록 더 이렇게 뭐 브랜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다양한 옷들을 좀 사주고 해야 되는데 거의 저희 영상 보시면은 거의 저희 둘이 거의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그만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마인드, 목표, 가치관 이런 게 굉장히 뚜렷하다 보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둥글둥글 하게 맞춰주시는 그런 남편분의 성향이라면 우크라이나 여자는 진짜 찰떡궁합일 것 같아요. 방금 잠깐 느꼈는데 확실히 그 자국에 대한 뭔가 애정과 내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단일 민족이에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 14개, 15개의 그 부족이라 그러죠. 민족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문화인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딱 이게 확실히 잡혀 있다 보니까 그 뿌리부터 예,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고 민족성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이번에 전쟁 터졌을 때 보시면은 할머니들까지 다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막 소총 연습, 사격 연습하고 막 이런 기사들도 보셨을 거예요. 혹시 우미님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우크라이나 사랑해요. 파이팅. 파이팅. 오빠 기억나? 진짜 우크라이나 동남 유로파 아니야 절대 안 돼. 오케이, 센터 유로파.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인사하면서 인터뷰 마무리 짓고 혹시 우크라이나와 한국 커플이 좀 더 궁금하시다면은 여기에 채널 띄워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빠 아니 오빠 인터넷 봐 진짜 구글 봐 알겠어요. 네이버 봐 동유럽판이야 네이버 볼까요, 그러면? 봐 진짜? 센터 유럽 우크라이나에 알겠어요. 아니 알겠어요. 기억 알겠어요. 유럽의 지리적 중심지 알겠어요. 네. 네, 좋겠어요. 근데- 네. 그 진짜 센터 맞아요? 맞아요 잠깐만요 센터 유럽의 지리적 중심지. 아 맞네. 맞아요 그럼 이제 동유럽이라고 표현 안 하고 네. 센터 유럽. 센터 유럽 우크라이나는 센터 유럽.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화내지 마세요. 네 아니 저희 화낸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잘 모르겠어요 원래 평소에 저희가 이렇게 투닥투닥해요. 이게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게 일상이신 거죠? 이게 일상이에요, 사실은. 대신 잘 이거 모르겠어요. 구독자분들, 이거 시청자분들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이게 국제 결혼입니다. 예. 지리적 위치로도 싸울 수 있는 게 네. 국제 결혼이라. 그것뿐만 아니라 조용히 알겠어요.